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세상에요,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것만큼 나쁜 거 없죠. 혹시 오늘 점심에 이거 드시려고 했던 분 계실 겁니다. 바로 요즘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인기를 끈다는 마라탕입니다. 네. SNS 등에서 인기 있는 마라탕 전문점을 점검했는데요. 대상 중 60%가 세상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기름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커먼 기름때 덕지덕지 붙어있고 한마디로 금방이라도 뭐 튀어나올 것 같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음식 장사가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업주들은 항변할까요? 본인이 먹는다고 해도 그렇게 만들까요? 이런 말 나오겠네요. 마라탕을 믿지 마라. 네, 7월 23일 화요일 여러분께 믿음을 주고픈 뉴스파이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참 이 일손이 부족한 농촌, 우리의 농촌 현실을 반영한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픈 사고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농촌의 노인분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30분쯤 강원 삼척시 가곡면 도로에서 승합차가 전복이 됐는데요. 아이고. 이 차량 탑승자들은 이날 새벽 1시쯤 홍성에서 출발을 해서 삼척으로 파종 작업을 하러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홍성이면 충남 홍성 얘기하는 거예요? 충남 홍성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예, 그렇습니다. 와, 예, 맞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새벽 1시쯤 이제 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운전자가 홍성읍에서 마을 이제 노인분들도 함께 이렇게 모셔가지고 네. 삼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석계제 인근 지방도로에서 강 씨가 이제 몰던 이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이 되면서 세상에 이 아우 13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지금 저 순간에요. 1시에 충남 홍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선지는 강원도 삼척이에요. 언뜻 지명만 들어도 도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충남에서 강원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에 반일, 파종 작업하던 그런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요. 지금 일단 이 사고로 사상자가 났는데 경찰은 일단 사고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단 들어보시고 안타까운 사연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도 지금 뭐 사망해서 병상자도 상태로 조사를 했는데 뭐 문제는 있는지, 그러니까 추정은 그게 언덕이 너무 심하게 언덕길이라 아마 제동장치에 문제이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요, 우리 이제 70대 어르신, 그리고 여기 외국인 노동자도 상당수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어쩌다가 이런 변이 난 거예요? 네, 이들의 원래 최종 목적지는요, 경북 봉화군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 고랭지 채소밭이었는데요. 원정 반일이라고 하죠. 네. 일손이 부족할 때 원정을 가서 반일을 하는 건데요. 네. 이들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일손을 돕기 위해서 했는데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네. 일당 6만 원. 지금 저희가 이제 당시 상황을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이용해서 이런 상황이었구나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저 승합차가 글쎄요, 속도를 이기지 못했는지 몰라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두 차례 가드레일과 부딪힌 후 저렇게 전복이 되고 말았어요. 차량이 뒤집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를 포함해서요, 지금 4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 이제 경북 봉화가 이제 최종 목적지라는 얘기는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서쪽에 동쪽 가기가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충남 홍성에서 강원도 삼척 가서 이제 경북 봉화로 아마 가는 그런 행선지였나 봐요. 그런데 지금 저 차량 탑승자가요, 저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차량이 승합차가 지금 15인승 승합차라는 거예요. 김호인 변호사님. 근데 저 차량에는 지금 몇 명이 타고 있었나요? 당시 그러면? 지금 이제 15인승 승합차인데요. 이제 차량에는 총 16분이 타고 계셨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이제 그
법정 정원보다 초과한 인원인데 네. 이 중에 한국인 7분 그리고 외국인 9분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 외국인 9명 중에서 3명이 비교적 가벼운 경상을 입은 상태에서 네. 호련 종적을 감췄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하고 경찰이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3명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정이 되고 아, 추정이죠, 아직은요. 예, 네. 추방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종적을 감춘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이들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일당 6만 원을 벌려고 새벽 1시에 충남 홍성에서 저 승합차에 몸을 싣고 250km를 달려가다가 저렇게 변을 당했습니다. 아마 경북 봉화에도 그 원정 반일을 간다는 것은 김기혁 아나운서 경북 봉화에도 뭔가 일손이 부족하다는 그런 반증이잖아요. 맞습니다. 농번기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먼 길을 다니면서 농산일을 하러 다니는 건데요. 이게 농사라는 게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이런 과정, 때를 놓치면 안 돼서 정식 업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요금이라든지 그런 시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좀 무허가 구인 업체에라도 손을 빌리는 것이 지금 네. 농촌의 현실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세상에. 저러다 보니까, 글쎄요, 이번 사고 역시 영세 구인업체, 이제 사람들을 이제 파종 작업하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은 거예요. 원정 반일 하러 갈 사람 아마 모집하면 아마 그런 구인난을 낸 것 같고, 굳이 구인 모집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을 구인 업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 씨 개인이 일단 인력을 모아가지고요.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또 운송까지 해서 하는 역할, 아. 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작업반장이라고 하죠. 네. 그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업체는 이 개인은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강모 씨는 바로 운전자입니다. 운전자 강모 씨가 60대인데요. 사실 운전자가 지금 사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어떤 상황이어서 가드레일을 2차례 들이받고 전복이 됐는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어요. 왜냐면요, 지금 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무슨 아마 지금 진술을 할 정신도 없을 거예요. 치료받는 게 지금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당시에 부상자들이 했던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차가 갑자기 흔들렸다. 그리고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아수라장이 됐다. 물론 조심스러운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전자가 사망했단 말이에요. 김호인 변호사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혹시 뭐 졸음운전, 뭐 전방주시, 소홀 뭐 등등도 있겠으면 어쨌든 지금 차가 갑자기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운전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진술을 들을 수는 그렇죠. 없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인명사고 난 사고이기 때문에 네. 그 말씀하신 운전 부주의도 조사를 해야 될 거고 차 네. 자체의 제동장치 이상, 차량 결함, 정비 불량 등을 모두 조사를 해야 될 것을 보이는 게 이 네. 차량이 2002년식 차량이에요. 아. 그리고 이게 뭐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도 아니고 자가용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정비 불량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망자의 유족들 입장에서 특히 운전자분의 유족들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또 가슴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와요. 이번에 사고를 냈던 운전자 지금 사망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10년 전에도 홍성에서 똑같은 이런 비슷한 대형 사고를 낸 적이 있다면서요, 오수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번 사고 차량의 운전자 강모 씨는 10년 전인 2009년 홍성에서 이와 비슷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때에도 노인들을 태우고 채소 재배를 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총 16명을 태우고 가다가 굴착기를 들이받았는데요. 그중에서 5명이나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에 경찰은 운전자 강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안전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아우, 이게요, 참, 뭐라고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하겠어요. 그때 10년 전에도 사고를 낼 때 그 차량도요, 이번에 사고 난 차량과 똑같은 차종이래요. 또 세상에. 그 승합차가요. 참 이게 무슨 진짜 변입니까? 이러다가 결국은 이번에도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났는데, 이분들이요, 왜 새벽 1시에 충남 홍성에서 그렇게 일찍
저 경북 봉화 땅까지 가는 그 여정에 몸을 실 수밖에 없었는가 했더니요. 그 고랭지 밭에서 오전 7시에 도착해서 채소 수확 작업을 할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추려고 부지런히 가는 거죠. 아마 쉬지도 못했을 거예요. 휴게소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점심시간하고 요즘 덥잖아요. 폭염 같은 거를 고려하면요. 그런 한두 시간 휴식 제외하면 하루 종일 아침 일찍 나서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일당 6만 원 벌기 위해서요. 그렇게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농번기에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잖아요. 김기혁 아나운서. 맞습니다. 해마다 농번기가 되면은 일당 6만 원이었지만 또 8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의 일단 좀 차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네. 있습니다. 일의 노동 정도에 따라서. 네. 이렇게 해서 일손을 구하는데 주로 이제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노인분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새벽에도 운전을 많이 하게 되고 운전 거리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네. 지난해 4월에도 반리를 가던 15인승 승합차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가 네. 승용차를 들이받아서 이 70대 노인이 사망을 했고요. 5월에는 전남 영암에서 이 총각무 수확 작업 후에 귀가를 하던 이 미니버스가 승용차와 충돌을 해서 8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안타까워요. 실제로 이번에 이번 사고로요. 부상당한 할머니가 앞서 제가 그랬잖아요. 충남 홍성에서 부지런히 달리니까 중간에 쉴 시간도 없다 그랬잖아요. 진짜 딱 맞아요. 이 말씀 해드릴게요. 6시간 이상 차를 달려도 목적지가 안 나오니까 그 어르신들 중에는 아유 밥도 못 먹고 괜히 너무 멀리 왔어 라고 그런 푸념도 나오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다가 이렇게 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15인승의 김호인 변호사님, 지금 이제 저희가 알아봤더니 사고 차량이 16명 타고 있었잖아요, 15인승에. 근데 이게 법을 어긴 건 아니라면 초과이긴 하지만 법을 어긴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원 자체를 넘겼기 때문에 네. 이게 법이 어기랑 왜 그러냐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네네. 이게 형법이 적용되거나 네. 특별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입니다. 지금 경찰 관계자 얘기는 김유희 프로파일러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네, 10% 정도는 네, 그러니까 15인승이니까요. 거기다 플러스 1.5가 되니까 16명까지는 사실 문제가 없지만 네. 거기에 어떻게 짐이 실렸고 안전벨트를 그러니까요. 어떻게 메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네.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짚어볼 게, 물론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사망자 중에는 태국인 2명이, 남성 2명입니다. 태국인 2명도 이 목숨을 잃었어요. 사실은 김기혁 아나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코리안 드림, 김동철 원장님께 여쭤보는 게 낫겠어요. 사실 이 두 사람은 뭘까요? 한국에서 뭔가 이 돈 벌어서 아마 자기 고향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도 보내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 한국에 왔을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사실 여기 불법 체류자라고 추정을 하지만 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농철이 되면 이렇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이제 원정 반일이죠.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가는 것들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큰 사고가 나거나 지금 경미한 부상을 입고 도주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은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추정하는 부분들이 혹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크게 다쳤다면 네. 어디 갈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코리안 드림이 정말 깨지는 듯한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러네요. 정말 그런 말. 김동철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진짜. 그런데요, 이 고단한 차, 얼마나 진짜 고단한 차잖아요. 새벽 1시에 눈 비비고 출발했던 고단한 차.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70대, 대부분 70대 어르신이에요. 일당 6만 원 벌려고 250km 이상 떨어진 경북 봉화 땅까지 왜 갔을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이 일당 6만 원 벌어서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 나가 있는 손주들 나중에 명절 때 오면 내일 모레 추석이잖아요. 명절 때 오면 꼬깃꼬깃 감춰놨던 그 일당 번 걸로 손주들 과자도 사주고 올라가는 차편에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런 마음으로 아마 벌려고 하셨던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가슴이 내 가족의 일처럼 가슴이 저며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렇게요. 하루 일당 6만 원 벌려고 열심히 사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런 정말 분노를 치미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늦은 밤에 사람 조심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탄 사람을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한 오토바이가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반복 재생인가요? 아닙니다.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하고 있죠. 네, 동심에 빠져 있는 거지 어느 한 곳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맴도는데요. 네.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목한 것은 바로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아니 오토바이 타도 왜 또 버스로 갈아타요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요. 네. 예, 여기서 멈춰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요 일단. 네. 네, 오토바이가 더 편할 텐데. 아하. 자, 옆에 시민 한 분이 잠들어 있는데 아하. 주머니에서 쓱 뭔가를 빼갑니다. 하하. 이 사람의 소지품을, 이제 잠든 시민의 소지품을 네. 조용히 훔쳐 달아나는 겁니다. 네. 자, 경찰이 이제 CCTV를 통해서 아이고, 글쎄 없어졌네요. 네,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으니까 이제 신고가 접수됐고 네. CCTV를 통해서 도주 경로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남자가 자주 가는 포장마차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들이 이 포장마차 주위를 에워싸고 결국 이 용의자를 검거하게 됩니다. 하하, 참. 처음에는요, 진짜 김기혁 아나운서 설명처럼 같은 장면 되풀이 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혹시 방송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김민희 프로팔러님. 저도요. 네. 왜 이렇게 돌지? 처음에 화면만 봤을 땐 그랬는데요. 오토바이를 이용한다라는 게요. 기동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아하. 네, 직업적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그 범인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노란 노란 그 상자까지 달고요. 배달 상자, 아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달 오토바이인가 사실 뺑뺑 돌아도 의심할 그러겠네요, 여지가 진짜, 네.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직업적으로 그걸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저걸 정말 달고 사용했다고 한다면 정말 계획적이고 아니면 전략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저렇게 오토바이를 하다 보면 주차하기도 편하고요. 기동성도 좋고요. 사람들의 의심 도망가기도 편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이 초범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철 원장님, 그러면 저 화면상에 지금 그 같은 골목을 돌았던 게 마치 시청자분들이 이거 반복 재생이야 착각할 정도 이렇게 했던 것은 이렇게 돌면서 계속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 제대로 보신 게 덫을 쳐놓고 아하. 그 덫에 걸리기만 해라. 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았다라는 얘기는 덫을 놓은 상황이고 네. 그 자리에 앉으면 아하. 나는 하겠다. 이게 100% 이제 계획 범죄가 맞는 거고요. 네네. 자, 이런 사람들은 김윤희 프로파일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속성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고 계획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범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추가 범죄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네. 안 잡힌 것이지 아하. 계속 지속적인 아마 범행을 했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술 취한 주치자의 지갑을 훔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술 취한 주치자들은 어디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지 잘 모를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뭐 완전 범죄를 꿈꿨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나마 저 지갑을 잃어버리셨던 분은 그래도 저 순간에 정말 많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갑을 순간 깜빡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피해를 당한 건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지갑을 분실한 걸 신고를 하니까 경찰분들이 주변 CCTV를 샅샅이 뒤졌는데 그 덕분에 이제 검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참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네. 지금 저 상황 보면은 저 사람이 훔친 다음에 포장마차를 가잖아요. 뭐 범죄를 성공해서 기쁨에 뭐 한잔 하러 간 겁니까? 왜 갔을까요? 아마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 패턴인 것 같아요. 네, 뭐. 원래 자기가 훔치고 나서 그걸 뭐 유흥비에 쓰는 거는 워낙 많이 범죄자들이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덜미를 잡혔고요. 네. 또 경찰이 계속 보다 보니까 아마 CCTV를 봤을 거고요. 네. 처음 들어가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처음 들어가면 쭈삣쭈삣 들어갔을 아하, 텐데 네. 뭔가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계속 드나드는 곳이구나, 단골이겠구나라고 파악을 했고 네. 그다음에 아마 며칠 전 CCTV를 아마 돌려봤을 겁니다. 그럼 계속 오는 사람이구나, 그럼 이 시간대 오는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아마 잠복 수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의 어떤 패턴 행동 덕분일까요? 김원희 변호사는 사실은 오토바이지만 헬멧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CCTV상만 놓고 보면 용의자를 특정하기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헬멧을 쓰고 있다는 부분까지 더해 봤을 때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 그런가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이 취객을 처음에 포착을 하고 빙빙 도는 장면도 그거 처음 해본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하. 그리고 옆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지갑을 빼는 장면을 봤을 때 과연 저게 초범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마 많은 피해자분들이 지금 취한 상태에서 저렇게 피해를 당하면 어디서 내가 지갑을 분실했는지 파악이 안 돼요. 일단. 그래서 신고를 못 한 것 같은데 아마 네. 저분은 버스 정류장 가기 전까지 분명히 그 정신이 있으셨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잃어버린 게 확실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특정이 됐던 것 같고요. 분명히 용의자의 여죄를 더 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범죄가 물론 오수진 변호사님 뉴스파이터에서도 이제 이런 부축백이라고 그러나요? 그쪽 범죄 전문 용어로는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 사건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취객을 노리는 범행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그 절도죄 혐의가 적용될 경우에는 형법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다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동일한 수법으로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한다면 상습절도가 이제 적용이 되어서 네.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습적인 또 다른 여죄를 또 경찰이 또 추궁해 줄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 굉장히 다급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한 건물에 무언가가 걸려 있는 건지 붙어 있는 건지 아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야,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곳은 한 주택의 건물 앞입니다. 누가 어딜 가리키네요. 예. 주민. 네네. 건물 어허. 4층, 그러니까 난간에 무언가 매달려 있는 모습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칭하는 건데요. 네. 이를 발견한 경찰이 빛의 속도로 건물에 진입해서 4층까지 단숨에 올라갑니다. 이게 흔들리는 이유가 이제 경찰 그 바디캠인가요? 네. 맞습니다. 몸에 달려 있는 아. 카메라인데 저쪽 손 보이죠? 저 뭐예요? 이 옥상 난간에 저게 사람 손입니다. 사람 손이에요? 지금 빨랫줄 하나에 어이구, 어이구. 의지해서 어머. 매달려 있는 상황인데 이를 발견하고요. 경찰관이 옷과 이 몸을 잡고 끌어당깁니다. 오, 세상에. 자칫 잘못하면 저 4층에서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네. 다행히 무사히 구조가 완료가 됐습니다. 4층 건물인데 옥상 난간이니까 실제 높이는 한 5층 거의 맞먹겠네요. 그 난간을 지금 앞서 보죠. 한 손으로 그것도 잡고 버티고 있었어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금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요. 신고자가 딱 보니까 누가 사람 살려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새벽입니다. 5시 세상에. 20분이에요. 네. 딱 얼려다 보니까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신고를 한 겁니다. 4층 네. 난간에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구조해 어허, 주세요. 네. 그래서 경찰이 다가 보니까 진짜 위에 있는 겁니다. 어허. 그럼 어떻게 구조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옥상에 가서 위로 올려야 되니까 네. 옥상으로 가서 다 사람을 구조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앞서 이 경찰분들 요즘 보면요. 이 어떤 현장에 출동했을 때 증거를 수집하는 채증용으로 여기에 바디캠이라고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 바디캠을 달고 뛰다 보니까 화면이 앞서 보신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정신없이 건물 계단을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사람이 저렇게 한 손으로 밧줄에 의지한 채 매달려 있었고 저렇게 일단은 급히 구조를 했는데 일단은 저 때는 정신없으니까 구조는 해야겠지만 김원희 변호사님 구조한 이후에는 이 사람 대체 누군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저분이 무사히 구출돼서 다행이지만 저렇게 좀 보기 드문 광경이 보기 드물죠, 연출됐다는 진짜. 거는 저분이 네. 뭐 절도를 시도했을 수도 있고 아하. 이게 무슨 뭐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할 수 있었는데 아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 건물의 4층이 본인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아, 본인 집이에요. 근데 왜 저러고 있어요, 진짜? 아까 저희가 4층 옥상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바로 밑에가 4층이니까 본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집에 그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오기 전에 편의점에서 배가 고프셔서 요기도 하시고 소주도 가볍게 한 잔을 하셨는데 가볍게, 아하. 비밀번호를 이제 잃어버려서 도대체 들어가야 되는 그 방법이 없으니까 그 빨랫줄을 잡고 바로 아래층이니까 네. 들어가 보자라고 순간 판단을 완전 잘못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상황이 됐는데 다행히 지나가시는 목격자분이 신고를 하셨고 네. 경찰의 빠른 대처가 일어나서 무사히 마무리가 된 사건입니다. 이분이
원래 갖고 계셨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밧줄을 그냥 여러분 잡아보신 분 알아요. 밧줄을 그냥 잡으면요. 손 이 피부가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어디 또 목장갑이 있었나 봐요. 목장갑을 끼고 밧줄을 타고 또 내려가시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정말로 아찔한 순간을 맞이했어요. 당시 출동했던 경찰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봤는데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좀 위험하게 매달려 있으셨더라고요. 줄 하나가 있더라고요. 왼쪽에는 나무에 이렇게 그 줄이 매듭이 져 있고, 오른쪽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사람 팔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 목장갑 끼고 이렇게 매달려 계셨더라고요. 틀 만한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내 집이 여기 4층인데 문이 잠겨가지고 지금 새벽부터 좀 기다리다가 그냥 마지못해서 이제 밧줄 있는 걸로 해가지고 꺼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시려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한다 뭐 그 옛날 그런 광고 카피도 있지만요. 김동철 원장님 아니 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혹시라도 지금 만에 하나 휴대폰이 없다 쳐요. 그러면 물건을 조금 전에 뭐 물건을 샀던 그 편의점이나 가게 가서라도 경찰에 119에 신고해달라 말할 수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기 상당히 이제 독특한 이제 행동을 하셨는데 특히 남자들이 좀 여성들보다 좀 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예를 든다면 뭐 군대에서 겪어야 되는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군대에서 겪었으니 나는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남자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분명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성공에 대한 확실히 확증 이렇게 그런 긍정적 군인정신이에요, 군인정신. 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자.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시작을 했는데 네. 상황은 그때 다 다릅니다. 네. 그때는 뭐 난간이 있어서 밟고 갔을 수도 있지만 네. 지금은 난간이 없었고 빨래줄 하나만. 세상에. 자, 이런 위험해요, 상황이 되다 진짜. 보니까 실패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우.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이죠. 네, 이 남성이 그 50대입니다. 아. 군대를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도 꽤 지났기 때문에 그러죠, 맞아요. 예, 지금 그 몸이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암벽 여제인 김자인 선수도 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4층 높이가 맞아요. 엄청나거든요. 떨어졌으면 이거 정말 인명피해가 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우리 김기관 아나운서 말하는 거 보면 역시 재간둥이에요. 정말로 이런 상황을 정말 잘 비유를 했어요. 정말 저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김자인 선수도 안 하는 행동이라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경찰은요. 정말 이런 일념밖에 없었다면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그분 매달려 있는 걸 봤는데 이거 정말 긴급하구나. 빨리 가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주지 않으면 좀 있으면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냥 막 계단 올라갈 때는 막 생각 없이 쭉 올라갔던 것 같아요. 자살 기도하려고 했다가 이제 다시 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사람 한 분을 끌렸잖아요. 그 위험한 순간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가슴이 뛰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네요. 지금 우리 김태훈 순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때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는 무조건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겠네요, 진짜. 저희가 신고를 처음에 받았을 때부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면은 난간에 매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밖에 없어요. 빨리 가서 구해야 되겠다. 네. 근데 실제로 딱 매달려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정신없이 뛰어가게 되거든요. 네.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네. 사람 딱 봤을 때 그냥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는데 순간적으로 저 사람이 진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잡겠지만 만약에 내가 다가갔을 때 이 사람이 손을 놓는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가가서 뭐 매달려 있으니까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셨는데요. 이 상황에서 정말 대단한 역할을 그러니까요.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요. 주민분들이 새벽 시간인데요. 5시 20분이면은 이렇게 막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잖아요. 근데 주민분이 신고 정신이 정말 투철하신 분이에요. 신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분이 그나마 팔에 힘 빠지기 전에 구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제가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수진 변호사님 저런 상황 때문에 경찰 우리 공권력이 출동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가벼운 죄라도 뭐 혹시 뭐
처벌받거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선 천만다행이고 네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본인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시도한 것으로 경찰관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지만 네. 법적으로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만 또 다행이에요. 저런 거 갖고 또 처벌한다 그러면 얼마나 또 뉴스파이터 입장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데 어쨌든요.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분 다 우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김태훈 순경님도 잘했지만요.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관님 다 소개해드릴게요. 왼쪽부터 바로 우리 인터뷰 응해주셨던 김태훈 순경님 잘생겼네요. 가운데 계신 경감님도 이영호 경감님 와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박주일 경사님도 정말 잘생기고 훈훈한 세 분의 경찰 듬직한 경찰분 왼쪽부터 김태훈 순경, 이영호 경감, 박주일 경사님 세 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김동철 원장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분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사건을 보고 기분이 좋았던 건 뭐냐면 네. 일반 시민들이 경찰과 같이 파트너, 그러니까 협력 파트너십이 만들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사실 시민과 경찰은 맞아요. 다르지 않다, 같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즘 시민이 곧 경찰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